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조금 늦게 귀가를 해서 영상을 조금 늦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매매를 잘 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고, 저 또한 이런저런 종목을 뭐 직접 많은 베팅을 하진 않았지만 정말 정말 쉽지 않은 장세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몇 개월 전만 해도 내가 샀던 종목이 뭐 있겠죠. 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 있을 것이고, 혹은 누군가의 추천, 소개로 인해서 매수했던 종목이 있는데, 그때 그 시점에서 조금 뭐 10%든 뭐 5%든 또 많게는 20%든 뭐 물리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손절하기 전에 이익이 안 나는 상황, 즉 손실이 큰 상황도 분명히 다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내가 샀던 그 가격대까지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흘러가는 장세, 즉 상승장에서의 투자했었던 그런 시절 다들 기억나시죠? 이때 초반에. 근데 지금은 내가 사면 물리고, 혹은 또 급등한 종목을 또 가다 보면 마지막에 꼬리가 달리고 또 물리고, 그리고 물타기든 추가 베팅 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다시 내가 샀던 그 가격대까지 회복할지에 대한 어, 어떤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예. 이렇듯 지금 장세는 약세 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예. 지금은 이런 시기이다. 이전에 저희가 한창 좀 즐겁게 투자했을 때는 이런 시기였고, 아시죠? 이런 시기 조금 느려볼까요? 네. 옛날 생각에서. 예. 이런 시기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예. 지금은, 예.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약세장에서 정말 힘들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위안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늘어나는 뭐 이렇게 지금 손실금을 본다고 보면 정말 좀 힘들고 자신감이 많이 잃으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네, 힘내시고 돈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벌었던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최근에 또 입문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분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돈을 잃을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시장은 다시 회복을 해요. 그런데 그 시점을 그 누구도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플러가 보는 건 뭐냐면 항상 시간의 개념이에요.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죠. 이전 저점의 그 봉우리, 5일이든 7일이든, 그리고 지금 하나, 둘, 이제 음봉이겠죠. 하나, 둘, 셋, 넷, 5번. 내일 혹은 그 다음 날이 마지막으로 조정을 받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자주 쓰는 말 아시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이제 종목들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조금 이거 언제 회복해야 해야 되지? 계속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러면 손절을 해버려요. 이때 손절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뒤가 뭐 일주일 뒤 지나면 다시 이렇게 주가가 회복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때 왜 손절을 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그렇게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위험하긴 해요. 위험한 시점이긴 한데 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거의 다 내려왔다. 네, 이전 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고 보면 어, 만약에 손실이 20% 정도 손실이 났죠. 그러면 현금 비율을 높이고 싶을 때 지금의 20%를 모두 안고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반등할 때, 하루 이틀 반등해서 마이너스 10% 정도에도 예, 현금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개별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전에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닥의 그 기간의 매매 동향인데요.
오늘 같은 날 기간은 점심때까지 거의 매도 물량이 없었어요. 거의 100억 이하로 좀 순매도를 그렸는데 장막판에 기간 쪽에서 계속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이를 보실 게 뭐냐면 저번 주부터 2천억, 2,200억, 1,700억, 1,000억 조금 줄어들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아마 내일든 내일 모레든 뭐 이번 주 안으로는 기간의 순매도의 그런 양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외국인이 조금은 공격적인 베팅은 아니겠지만 또 순매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상승할 때마다 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또 팔아서 개인이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경향으로 갔을 때는 주가는 점진적으로 조금 우상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세요. 네. 계속 팔 수가 없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전입니다. 예, 오늘은 5일선을 이탈하고 이제 21선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많은 분들께서 또 효자, 현효 종목이라고 베팅이 많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 또한 꾸준히 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한번 매동을 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 그런데 시즌에 대해서 아마 다들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매동 자체가 한 달 순매수 기조가 외국인과 기관에 아주 대량적인 순매수 어떤 매매 동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끊임없이 순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에서 오늘 좀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여기 쌓인 물량의 거의 10% 정도밖에 레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크게 동요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끊임없는 순매수가 점진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 시전인데 많은 분들께서 또 2%까지 또 2.5%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뭐 하락을 보니까 또 힘이 많이 빠지겠죠.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지금 만만한 어떤 그런 장세가 아닌데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주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21선을 터치하고 한번 터치하고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차트가 저는 나올 곳이라 보고 있겠지만 손절가는 지금은 저는 없어요. 네. 시젠에 대해서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믿고 있는 종목인데 개인마다 잘 판단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시즌이 21선 이탈하게 될 경우에 내가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저는 내려오면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100% 정답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이제 고려를 해 주시고 네. 근데 갈 것 같은데 참 이게 너무 눌러주니까 저도 매일매일 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시향을 좀 이렇게 열어보고 있는데 생각만큼 정말 만만치 않네요. 예,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무조건 공격적인 베팅하지 마시고 한 번에 다 매수하지 마시고 두 번 살 거, 세 번, 다섯 번 나누어서 사시고 그리고 번쩍되는 종목들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익절해요 지금. 네. 지금 계속 꼬리가 달려요. 꼬리가 달리고 신용 어떤 매수하는 어떤 비중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쩍번쩍 할 때마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이전 고점, 시즌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을 제가 빗대어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번 장중에 번쩍한다. 그러면 팔아야 돼요. 네. 5% 이상이든 10% 이상이든 일정 부분을 항상 팔아서 현금으로 가져가고 그 현금을 재창출하지 마세요. 현금은 현금대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좀 목소리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좀 미안해요. 네. 코가 막혔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지수를 지금 지키고 있고 이제 리딩하고 있는 리딩은 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를 판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잣대가 삼성전자이다. 그러면 저는 관심 종목에 항상 삼성전자를 놓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1선을 이렇게 이탈하거나 혹은 61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탄탄하게 21선 지지를 보이고 5일선 터치하고 매물 소화를 잘 겪고 이런 상황 자체가 시장은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왜 유독 코스닥은 엉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자꾸. 네, 진짜 이상해요. 기관들의 그 어떤 그 행실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런 놈들이 지금 어떤 작전을 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지금 이상한 장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어떠한 뭐 지금 작은 물량으로도 지금 투심도 많이 얼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정말 정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장세인데, 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다.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섣불리 손절하지 말자. 그렇게 또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삼성전자의 지금의 위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네. 특정 세력들, 기관의 어떤 코스닥에 대한 어떤 그냥 매물 투하, 차익 실현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예, 많이 시장이 얼어가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다시 한번 훈풍이 불면서 그런 얼음은 녹지 않을까. 그 시점이 도래되고 있다. 네, 그 미래에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잘 견디다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이익점이 있겠죠. 이전 고점에 근접하거나 혹은 내가 마이너스 지금 20%인데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7%까지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그때라도 보고 손절하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저는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뉴지랩 같은 경우가 제가 오래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뉴지랩. 그런데 이런 종목은 개별 종목이에요. 개별 종목.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번쩍번쩍도 잘하지만 하락도 이렇게 많이 눌러줘요. 그리고 21선 이탈하잖아요.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해서 21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작은 거래량, 예, 스물스물 내려가는 그 거래량에 그냥 주가가 녹아서 계속 흘러가는 상황이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번쩍번쩍하게 될 경우는 팔아야 돼요. 왜냐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목요일이겠죠. 이전 어떤 봉우리들에 몰려 있는 이 시점에 왔어요. 그러면 팔아야 돼요. 번쩍하면 팔고 현금을 보유해야 돼요. 꼭 제가 지금 뉴지랩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겠지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분봉을 보시면 정말 기가 찹니다.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분봉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레인지가 예, 마이너스 1몇 프로에서 고가 3%대 이게 꼬리가 엄청 많이 달리죠. 꼬리가 많이 달리고 여기도 얼마큼 내렸어요. 마이너스 4%까지 3분 만에 쭉 내렸다가 그러니까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 분봉. 하나의 봉이 3분입니다. 3분 안에 호가가 아니다. 이게 가격대 자체가 3%에서 마이너스 거의 1.7이면 5%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3분 만에. 그리고 3분 만에 또 5%가 왔다 갔다 했죠. 네.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번쩍하면 이전 고점에 도달하죠. 이렇게 도달하면 그냥 파는 거예요. 예, 팔아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용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개별 종목들. 제가 특징적으로 지금 이 캐시코트레를 말씀드릴 예정인데 예, 캐시코트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금요일 16일 날 이제 융자 금액인데 신용매매 동향입니다. 보통은 뭐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정도가 아마 노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2, 3% 정도가 또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10%까지 찍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3%가 올라갔는데
16일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에는 아마 좀 해소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신용 어떤 잔고, 네. 그 잔고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용 어떤 잔고의 변화율을 직접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뭐 8% 이상이다, 7% 이상이 되면 그런 종목이 보이면 일단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 혹은 네, 일단 익절을 했으면 관심 종목에서 약간 조금 순위를 낮추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캐시고트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5일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을 하되 한 번 더 급등을 하게 되면 또 일부 익절을 하고 현금 비율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MSCI 그 지수 편입 신규 수혜 종목으로 거론했던 5개 중에 한 가지 종목이었는데 일단 두산중공업이 제가 생각했던 5일선과 20일 밀접, 20일선 돌파와 동시에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장중 10% 이상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언급드렸던 파라볼릭의 어떤 추세 지표의 그 장단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나긴 시간 동안 위에서 점이 찍히는 하락의 어떤 그 기운을 계속 타고 가다가 첫 번째 점이 나올 때 그리고 21선 돌파를 할 때 매수하게 되면 일부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홀딩하신 분이라고 하면 내일 같은 경우에 21선을 잘 지지 보이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MACD가 많이 죽은 상황이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최근에 언급드렸던 파라볼릭도 첫 번째 점이 나왔기 때문에 꾸준히 이번 주 안으로는 약간의 상승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급등이 될 경우에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15,000원대 매물대가 보이면 또 익절을 한번 하는 그런 타이밍을 가져가서 현금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코가 좀 막혀가지고 좀 말하는데 좀 이렇게 좀 듣기 불편하시죠? 네,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이렇게 거론하기보다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좀 챙겨봐 주시고 시간이 이제 조정 장세가 좀 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손절을 못 하신 분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손절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그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또 현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자. 그리고 한 방에 있는 종목들이 또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런 한 방을 보고 또 정확하게 이전 고점에 여기 밀집되어 있는 봉들의 어떤 그 위치가 예상을 하시고요. 그 이상을 넘어서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 비중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70% 이상은 이전 고점들마다 꼭 두산중공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시점이 있을 텐데 꼭 매도를 해서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은 한 달 내내 11월 중순까지 주구장창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략하고 싶은 종목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1,000만원 사고 싶으면 조금 욕심 줄여가지고 300만원 혹은 5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해서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제가 또 몇 가지 종목 추려가지고요. 또 실전 매매 중요한 어떤 매매 관점에서 또 도움될 만한 것들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편하게 주무시고요. 저도 좀 일찍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네,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힘내세요. 네, 저도 힘내겠습니다.